김금돈의 썰치는 라디오 김금돈입니다. 구독, 좋아요, 사연 공유, 알림 설정으로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30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요새 제가 사람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같은 하루를 한 번 더 살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어? 대부분은 가장 좋았던 날을 다시 한번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갔을 때라든지 돈을 주었거나 시험에 합격해 기뻤던 그런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친구 하나도 절 보고 물었어요. 너는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데? 너 그때 주식 팔고 나서 다음날 엄청 올랐다고 했지? 주식 팔던 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난 좋은 날이 아니라 꼭 하루 바꾸고 싶은 날이 있어.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 왜 너희도 기억하지? 우리 중학교 때 내가 한동안 학교도 안 나가고 그랬던 거.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별말을 않더라고요. 사실 그날은 저뿐 아니라 친구들 모두 지우고 싶어 하던 날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우리는 소중한 친구 하나를 잃었거든요. 친구들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불쑥 제 말에 침묵이 깨졌습니다. 나 사실 그날로 돌아간 적 있어. 제가 미쳤다 싶었는지 친구들이 제 표정을 유심히 살피더군요. 우선 되돌리고 싶은 그 하루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왜소 한 편에 속하지만 중학교 땐 키도 작고 무척 말라서 부모님이 제 걱정을 달고 살 정도였어요. 거기다 몸도 약해서 툭하면 결석을 했었죠. 그래서인지 친구도 많지 않았고 지금까지 저와 쭉 어울리는 3명의 친구가 전부였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어디에 섞여 있어도 눈에 띄지 않는 아주 평범한 학생들이었어요. 오죽하면 저희끼리가 아니면 담임 선생님도 가끔은 누가 결석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저희 무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툭하면 넷의 이름을 바꿔 부르기 일쑤였죠. 하지만 별 특지가 없는 친구 무리가 우리뿐인 것도 아니었고 대다수 아이들이 고만고만 비슷했어요. 특별히 공부를 잘하거나 예쁘거나 그것도 아니면 노는 무리에 섞여 있지 않으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도저도 아니면서 주목을 받는 친구들은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렇게 친구들과 저는 아주 평범한 중학생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깨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친구 민정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민정이는 우리 친구 중 가장 말수가 적고 또 착한 아이였어요. 그래서인지 공경에 빠진 친구를 종종 돕다가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 무슨 이유인지 노는 애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 친구들과 저는 그 아이와 종종 이야기도 하며 잘 지내는 편이었지만 소위 말하는 일진 아이들이 그 아이를 괴롭힐 땐 못 본 척 했습니다.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그 아이를 도와주다 되려 왕따를 당해 결국 전학까지 간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도와주려 나선다는 게 겁이 났어요. 하지만 민정이는 저와 다른 친구들과 달리 괴롭힘을 당하고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시발점이 되어 민정이가 일진들의 표적이 되었던 거죠. 처음에 다른 친구들과 저는 그 사실도 몰랐어요. 이미 얘기했듯 조용하고 사려 깊은 민정이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될 경우에 똑같이 괴롭힘을 당할 거라는 우려에 비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민정이가 죽는 날이 되어서야 밝혀지게 되었죠. 그날, 그러니까 민정이가 죽던 날, 저는 아침에 일어나 평소와 다르게 학교 갈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만성 위염이 재발해 병원 검진을 예약해뒀기 때문입니다. 오전 11시에 엄마와 함께 병원 검진을 다녀왔다가 저희 집 강아지 미용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오후가 될 때까지 집에서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다 저녁엔 몸도 괜찮아지고 해서 집 근처 독서실로 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친구들도 학원이 끝나서 독서실로 모일 시간이라 친구들도 볼 겸 밀린 공부도 할 겸 간 것이죠. 그런데 그날은 친구들이 독서실을 들르지 않고 집으로 갔습니다. 혼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던 저는 10시쯤 책을 덮고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다 같이 수다 떨면서 가는 길을 그날은 나 혼자 가려니까 제법 심심하더라. 좀 무섭기도 했고. 우리가 뭉쳐 다닐 때나 밤늦게 돌아다녔지. 혼자서 다닌 일은 거의 없었잖아. 그래서 노래라도 흥얼거리면 좀 나을까 싶어서 작은 소리로 당시 유행하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근데 그때 민정이를 본 거야. 검정 비닐을 가슴팍에 안고 저기서 빠르게 걸어오고 있는 게 보이더라. 어떻게 보면 그냥 엄마 심부름 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날은 기분이 좀 묘했어. 어쩌면 평소랑 다르게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던 민정이 모습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 죽은 민정이를 다시 만났다는 거야? 네가 그 일로 우리 중에 제일 충격이 컸다는 건 알지만 현주야, 나 진짜 네가 너무 걱정돼.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한번 들어봐. 검정 비닐을 안고 있는 민정이의 표정이 무척 어두워 보였습니다. 민정아, 어디가? 저는 민정이를 쫓아가 불러 세웠어요. 그런데 저를 본 민정이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민정이의 손에 들린 검정 봉지를 보았어요. 심부름 가는 거야? 나 약속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해. 내일 학교에서 보자. 민정이는 제 말에 대답은 안 하고 서두르는 기미만 내비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마 저도 급한 일인가 보다 싶어서 보내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민정이의 표정이 마음에 걸려 쫓아오지 말라는 민정이를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어디 가는데? 밤중이라 위험하니까 같이 가자. 민정이와 제가 살던 집이 근처라 함께 돌아가자는 구실을 내세울 수 있었죠. 하지만 민정이는 몇 번이고 저에게 그냥 먼저 돌아가라고 했어요. 제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자 결국 일부러 잽싸게 뛰어 저를 따돌리려 하더군요. 달리기가 느렸던 저는 민정이를 놓치게 되었지만 그대로 집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민정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집으로 가는 대신 이웃 동네의 골목골목을 뒤지며 민정이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낯선 길이라 두려운 마음은 더욱 커졌지만 그만큼 민정이가 처한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느껴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어둑한 골목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을 발견했어요. 한눈에 봐도 노는 아이들 같은데 사람들 눈을 피해 어둑한 골목에 모여 있는 게 영 꺼림칙했습니다. 괜히 그 아이들 눈에 띄어 저에게 불똥이 튈까 싶어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어요. 그런데 제 발목을 잡아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눈치챈 것 같아. 다른 건 내일 줄게. 나 이만 가도 되지?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잔뜩 겁먹은 민정이의 목소리였거든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대로 모른 척 뒤돌아가 버릴까 고민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찰싹 소리와 함께 민정이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중 하나이가 민정이의 뺨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모든 용기를 끌어내 골목으로 한 발 내디뎠어요. 민정아, 거기 뭐해? 그 순간 민정이를 둘러싸고 있던 아이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군요. 익숙한 얼굴들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못된 짓만 골라 하는 일진물이었습니다. 특히나 그중 하나이는 부자 부모님 덕에 온갖 못된 짓을 앞장서서 하면서도 매번 처벌을 피해가는 아이였어요. 얘 우리 학교 아니야? 우리 반 같은데? 민정아, 뭐해? 집에 가자.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민정이에게 가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일진무리는 제 떨리는 목소리가 재밌었는지 지들끼리 흉내내며 낄낄거리더군요. 그러다 그중 대장 노릇을 하는 부잣집 아들놈이 민정이는 자신들과 볼 일이 남았으니 저에게 먼저 가는 게 신상에 좋을 거라고 겁을 주었어요. 이 밤에 무슨 볼 일이 남았길래 내일 학교 가서 마저 얘기하면 되잖아. 저는 또다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얘도 어디 쓸 데가 있는지 가만 보자. 모여있던 아이들 중 몇 명이 제게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더 가져다 줄게. 현주는 그냥 보내줘. 아, 맞다. 얘 이름이 현주지? 툭하면 아파서 학교 안 나오는 애. 상황을 보니 일진 아이들이 슈퍼를 하는 민정이를 괴롭히며 술, 담배를 가져오라고 시킨 듯 하였습니다. 선생님한테 다 말할 거야. 우리 그냥 보내줘. 그럼 얘기 안 할게.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일진 아이들에게 오히려 좋은 핑계가 되었습니다. 일진들은 제 얼굴을 때리며 이것도 선생님한테 가서 일러보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그리고는 정신없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유리 깨지는 소리와 도망가자는 민정이의 목소리, 저를 일으켜 세운 민정이의 손이 기억날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친구와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민정이는 저를 구하기 위해 들고 있던 병을 바닥에 와장창 깨트리며 그 아이들의 주의를 분산시킨 거였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아 끌고 도로로 뛰어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트럭 한 대가 지나고 있었고 민정이는 그 트랙에 튀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에 비해 저는 그 순간 도로 밖으로 떠밀려 가벼운 찰가상만 입었습니다. 그때 민정이를 괴롭혔던 그 아이들은 정학이라는 가벼운 징계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해갔어요. 그 일로 저는 한동안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서워서기도 했지만 비어있는 민정이 자리를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 후 저는 틈만 나면 그날을 떠올렸어요. 내가 조금만 강했다면 민정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항상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친구들도 민정이의 죽음으로 제가 무척 힘들어한다는 걸 알았기에 그 사고를 입에 올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그날을 다시 한번 겪었다고 하니 두 눈이 동그래져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볼 밖에요. 어쨌든 민정이가 죽었던 그날은 할 수만 있다면 되돌아가 모든 것을 바꾸고 싶은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얼마 전 저는 앞서 친구들에게 말했듯 다시 한번 그날을 겪게 되었어요. 현주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그날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날은 아니지만 민정이가 그렇게 사고를 당했던 날과 무척 비슷한 날이었어. 너희 중학교 때 내가 만성 위염이 있었던 거 기억나? 근데 20살 넘어서는 한동안 잠잠했거든. 저는 얼마 전 겪었던 그 일을 친구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위가 다시 아픈 거야. 그래서 그날은 연차를 내고 병원 검진을 예약해뒀었어.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묘하게 기시감이 느껴지더라. 흔히들 말하는 데자뷰 있잖아. 그런 거. 그날은 정말 묘했어요. 특별한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일어나서 뭔가를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눈을 딱 뜨는 순간
익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그날을 경험했던 그런 기분이요. 하지만 딱히 떠오르는 꿈도 없었고 또 시간에 쫓기며 서둘러 병원에 가느라 깊이 생각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후에 빈둥거리며 뭘 할까 생각하다 고양이 털을 밀어줬어요. 저희 집 고양이가 털이 길어서 여름만 되면 더위에 지쳐있기에 그날은 작정하고 집에서 털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털 미느라 고양이와 씨름을 하고 나니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피곤하더군요. 대충 늦은 점심을 챙겨 먹고 약을 먹고 낮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잠이 들지 않고 익숙한 기분에 한참을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 기분을 설명하려 애를 썼죠. 그러다 별다른 수학 없이 잠이 들었고 오후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나니 약을 먹고 자서인지 속이 편하더군요. 별 생각 없이 핸드폰을 열었는데 남편이 야근한다는 연락을 보내놨길래 저는 남편의 저녁 도시락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남편 회사가 그리 멀지 않아서 남편이 야근하는 날엔 종종 회사 앞으로 가져다 주곤 했거든요. 평소엔 야근하면 제법 늦은 시간에 끝나는데 그날은 한두 시간이면 일이 끝날 거라고 해서 회사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카페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아침부터 불현듯 쿡 찌르던 기시감이 다시 한번 찾아왔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한참을 되짚어봐도 떠오르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에 그날이 떠올랐어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의 한 명과 여자의 두 명이 차가 다니는 도로를 겁없이 뛰어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창가에서 보는 풍경이 익숙한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오래전이라 그때와 많은 것이 바뀌긴 했지만 민정이가 괴롭힘을 당하다 사고로 죽게 된 곳이 분명했습니다. 민정이와 추억이 하나씩 떠올라 마치 시간을 거꾸로 그날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에선지 저는 카페에서 나와 그 골목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생각을 하고 한 행동이 아니라 뭔가에 이끌리듯 그렇게 나선 거죠. 하지만 저 밖에서 어떤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길을 걸으며 그날을 하나씩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아이들이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길한 기분에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 앞엔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하나가 할머니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반말을 찍찍 갈기며 있는 거였죠. 그리고 그 장면을 낄낄거리며 찍고 있는 여자애들도 있었습니다. 딱 보니 아까 차도를 무단횡단하던 그 고등학생 무리였어요. 저는 잠깐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씨, 담배 사다 달라고. 응? 내 말 안 들려? 할머니가 싫다고 하자 멍청한 남자 고등학생 놈은 계속해서 패륜적인 농담을 던지더군요.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 없이 그 모습을 낄낄거리며 보고 있는 머리 빈 여자 고등학생들까지 오래전 그날이 겹쳐져 왔습니다. 아, 웃겨. 잘 찍히고 있어? 이거 애들한테 보내줘야겠다. 망할 호로 새끼들이 할머니에게 패륜을 저지르는 모습에 제 등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단숨에 남학생이 있는 곳까지 뛰어가 뒤통수를 갈겼어요. 아씨, 뭐야? 뭔 미친 끼어들고 지랄이야.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는지 망할 애새끼들이 저에게 욕을 하더군요. 저는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빠르게 아이들 입을 한 대씩 내리쳤습니다. 까불어라. 제대로 매질 당해야 그 입이 깨끗해지지. 저는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점잖게 충고를 했어요. 하지만 이놈들이 자꾸 왜소한 저를 우습게 봤는지 충고는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남자의 놈이 저에게 쌍욕을 하며 달려들었거든요.
저는 달려드는 그놈을 가뿐히 피하고 그놈의 엉덩이를 걷어차줬어요. 사실 저는 민정이가 죽은 후 격투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가까이 온갖 실전 격투기를 익혀왔기에 웬만한 어른 남자 한둘은 맞서 싸울 만큼 실력을 키워뒀어요. 물론 힘으로 하면 제가 밀리겠지만 제 작은 체구가 유리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재빠르게 피하고 기술적으로 공격하는 건 덩치가 커서 우둔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저처럼 작은 사람에게 딱 맞는 기술이었죠. 저는 몇 번이나 달려드는 고등학생 놈의 엉덩이를 걷어차줬어요. 이놈은 여자애들 앞에서 가오가 죽는지 한 대 맞을 때마다 기를 쓰고 달려들더군요. 그러다 보다 못한 여자애 하나가 제 팔을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자의 모가지를 손날로 내리치고 재빠르게 신발을 벗어 손에 들었어요. 그리곤 다시 한번 애들 손등이며 주둥이를 신발로 한 대씩 갈겨줬습니다. 너희 할머니한테 사과드려. 하지만 얘네는 보통의 인간족이 아니었어요. 쥐들이 잘못한 건 생각도 못하고 씩씩거리며 제 앞으로 침을 툭툭 뱉어대더군요. 뭔데? 네가 제 친구야? 그냥 봐줄 때 가라. 너희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지? 어디서 어른한테 예제거리고 자빠졌냐? 아직 덜 쳐맞았지? 아씨, 존나 거슬리네. 꺼져라. 이것들이 겁은 나는지 먼저 덤비지는 않고 아가리로 싸움을 하자는 듯 욕을 쉬지 않고 뱉어대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욕을 하면 욕을 하는 대로 손에 쥔 신발로 그 주둥이를 털어줬어요. 남자 고등학생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저를 제대로 손봐줄 요량이었나 봐요. 여자애 하나 보고 누구 불러라 짓거리더니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곧바로 사타구니를 차니 쭈그려 앉아 질질 짜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도 불쌍한 게 아니라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꼬라지였습니다.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너희가 찍었던 동영상 내놔. 하지만 역시나 쓰레기는 쓰레기니 곧 있으면 누가 오는데 절 가만두지 않겠대요. 여자애 하나는 제가 도망이라도 갈 거라 생각했는지 제 팔을 잡고 늘어지더군요. 저는 제 팔을 붙잡고 있는 여자의 손을 부러지기 직전까지 비틀어 버렸습니다. 내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나 너희가 할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 갈 생각 없어. 얼마나 대단한 친구들이 오는지 한번 보자. 여자애는 비틀린 팔이 부러진다고 악소리를 지르며 울어 잡기더군요. 하도 시끄러워서 손을 놔주고 주둥이를 한 대 쳤더니 그제야 닥치고 흑흑거리며 울어댔습니다. 이 기세면 5분도 안 돼서 무릎 꿇고 빌 것 같았는데 그때 마침 오토바이 갱음이 들리더니 멍청한 남자의 셋이 오토바이 하나에 끼어앉아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뚝배기에 헬멧도 안 쓴 놈들이 온갖 폼을 잡고 오는데 우습지도 않더라고요. 저대로 오는 거 발로 툭 차면 저것들 다정하게 지옥길 걷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 몹쓸 것들이 부른 지원군이 그 오토바이 부대였나 봅니다. 이것들이 얼굴이 흑빛일 땐 언제고 펄펄 날뛰며 오토바이 부대를 부르더군요. 오토바이는 제주라도 부리는 듯 제 앞에서 끽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이제 남자의 4명에 여자의 2명이 한패가 되어 폐륜을 저지르려 하더군요. 제가 두들겨 맞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지만 그냥 당할 생각은 없었고 한 놈만 잡아 패자고 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또 해봐 미친아. 씨발 족같은 게 어디서 깝치고 지랄이야. 그냥 갈 길 쳐갔으면 얼마나 좋아. 적당히 욕해라. 그러다 진짜 뒤지게 쳐맞는 거다. 너야말로 제대로 쳐맞아야 다시는 남의 일에 참견 안 하지. 하지만 그날 행운의 여신은 제 편이었어요. 저와 할머니를 둘러싸고 점점 좁혀오던 망할 새끼 중 한 놈이 달랑 들려 패대기 쳐졌거든요. 입에 걸레 쳐물었냐? 어른한테 말하는 꼰세하고는. 제 눈앞에는 남편이 서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함께 격투기를 배우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실력도 좋지만 덩치도 마동석 배우 저리가게 좋아서 힘이 무척 좋거든요. 사내 놈들이 아이처럼 제 남편에게 달랑 들려 패대기 쳐지는 꼴을 보곤 여자애들이 슬금슬금 도망가려는 낌새를 보이더군요. 저는 여자애들 머리채를 휘어잡고 잡아세웠습니다.
남편은 엎어지고 꼬꾸라져 있는 남자애들을 일렬로 세웠어요. 저는 남편에게 좀 전의 상황을 대충 설명해 줬습니다. 야, 아까 동영상 찍은 거 줘봐. 남편은 그 호로 새끼들이 할머니를 괴롭히는 영상을 보곤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서운 얼굴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날의 마무리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너희 우리 남편 체격 알지? 거기 있던 애들 모조리 코피 터져서 죄송하다고 질질 짤고 난리도 아니었어. 쳐 울고 있는 거 동영상으로 찍어뒀어. 이거야, 한번 봐봐. 저는 이야기를 끝내고 친구들에게 그날 찍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한 번만 더 나대고 다니면 온 동네에 영상 뿌려서 창피하게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모르지. 난 인간 고쳐 쓰는 거라고 생각 안 해. 어쨌든 우리가 그 동네 산다고 했으니 한동안은 안 까불겠지? 제 얘기가 끝나자 친구들은 다행이라는 듯 저를 보았습니다. 진짜 그날을 다시 살았네. 잘했어. 정말 잘했다. 뭐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서 남편이랑 나랑 폭행죄로 기소됐지만 후회는 없어. 다행인 건 걔들도 죄질이 안 좋다고 구속영장 청구한다더라. 비록 남편과 저는 이 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남들이 믿든 말든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한 맺힌 그날로 돌아갔다 왔어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민정이를 괴롭혔던 무리들은 그 후에 어떤 식으로든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중 그 부자놈만 얘기를 하자면 그놈은 대학 졸업까진 승승장구를 하는 것 같더니 졸업 후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사업을 쫄딱 말아먹고 길거리에 나앉았다 하더라고요. 먹고 살려고 아는 사람 회사로 출근을 했다던데 2달을 못 넘기고 그 성질머리에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엔 동네에서 뜨문뜨문 보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꼴이 아주 말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쓰레기처럼 살면 그 당시엔 당장 왕처럼 군림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꼭 대가를 치른다는 게 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토대로 설치는 라디오에서 각색 및 재구성한 사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